새해 첫 업무가 시작되면서 직장마다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새벽 경매 시장은 활기로 넘쳤고 출근길 시민들도 희망찬 한 해를 소망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불똥을 맞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을 해고하거나 휴식 시간을 늘리는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 정시 모집이 내일 마감됩니다. 올해는 수시 합격생들이 포기한 경우가 적어 도내 대학도 정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하루 휴식을 마친 모든 직장인들이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도내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첫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이른 새벽 경매 시장부터 첫 작업에 나선 제조업체 그리고 시무식을 가진 관공서 모두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농산물 경매에 평소보다 많은 상인들이 몰리면서 활력이 넘칩니다. 경매사가 부르는 가격에 상인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공판장을 가득 메운 과일들이 하나둘 주인을 찾아갑니다. 오늘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제가 낙찰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 1년도 오늘처럼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불경기에 힘든 한 해를 보낸 상인들은 새해 벽두의 활기가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올해는 경제가 다 풀리고 장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날이 밝자 직장인들은 새해 첫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매번 오가는 길이지만 새해를 맞는 기대감 때문인지 발걸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경기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상쾌합니다. 첫 출근이라서 직업이 있다는 것이 좋고요. 김제의 한 건축자재 공장은 밀려든 일감을 처리하느라 새해 첫날부터 쉴 틈이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오늘 같기를 바라며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올 한 해 큰 사고 없이 모두 안전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안전사고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 등 관공서들도 시무식을 통해 공복으로서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기를 다짐하며 배민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가동을 언급했죠.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도내 개성공단 업체들도 모두 북녘의 일터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내일을 생산했던 도내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를 부담하며 동남아에서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 분위기는 예년과는 사뭇 다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개성공단 재가동 언급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할 수 없는 좋은 기대를 갖고 있죠. 재가동의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유엔 대북 제재마저 최근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북철도 사업이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다 미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국제사회 압박 강도가 누그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7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놔두고 온 시설과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북뿐만 아니라 시설 안전장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당 최고 3억 정도 긴급 경영 안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에 꼬인 실타래가 언제 풀릴지 시선은 조만간 성사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회담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신년회를 열었지만 지역을 위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신년회를 열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신년회에는 정치, 경제계 인사 외에도 송하진 도지사 등 시도지사들도 참석했지만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르지만 이를 마냥 반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불리는 아파트 관리원들인데요. 일부 아파트는 관리비 부담의 감원을 결정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1,200여 세대가 사는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32명인 관리원을 24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관리비 절감 때문인데 작년 대비 10.8% 오른 법정 최저임금이 직격탄이 된 것입니다. 천상 최저임금이 이제 오르니까 우리들이 이제 부담이 되지. 당장 다음 달 8명이 그만둬야 하는데 생계가 달린 관리원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걱정도 하고 그래요. 관리비를 줄여준다고 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세대당 한 10,000원 차이 나더라고. 8명 자르는 게 보니까요. 다행히 해고를 피하더라도 감당해야 할 일은 크게 늘었습니다. 2,000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관리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이니까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 거를 내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아파트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인력을 줄여왔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든 만큼 일거리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아파트들은 임금 인상 대신 탄력 근로제를 적용해 관리원의 휴식 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온전히 주민관리비로 부담하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일부 아파트 관리원들에게는 매 겨울마다 감당해야 할 칼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기안전공사가 콜센터 상담원으로 장애인 직원을 채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알고 보니 본인 의사로 쓴 사직서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11월 콜센터 무기계약직으로 장애인 3명을 뽑았습니다. 이후 한 달에 지난 지난달 공교롭게 이들은 모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공사 측이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센터장님이 갑자기 가져오시면서 종이들 이거 사직서 쓰라고. 일반인 분들도 한 달은 좀 힘든 것 같은데 장애인은 더 힘들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A씨는 수습기간 업무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퇴사할 의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7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공단 측은 수습기간을 지켜본 결과 A씨가 업무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 퇴사를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받아고 와가지고 이건 아니다고 자기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하지 말라고 이런 거 네가 지금 결정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얘기하고 와라. 공단 측은 다만 채용 과정에서 미숙함은 인정했습니다. 뽑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배치하고 나서 왜 뽑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만에 하나 퇴사를 종용하지 않았더라도 장애를 가진 직원임에도 일반인과 수습기간이 동일한 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의뢰했으며 노동위는 공단 의견을 받아 판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주수영입니다. 대학 정시 모집 마감이 내일입니다. 도내 대학 대부분은 벌써 모집 정원을 넘긴 가운데 막바지 눈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학별 모집 현황과 주의사항을 송인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정시 원서를 마감한 전주교육대학은 1.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도 2.17대 1, 지난해 2.16대 1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전북대를 포함한 8개 대학은 내일까지 원서 접수를 계속합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등은 모집 인원을 넘겼고 전주대의 전체 경쟁률은 2대 1로 가장 높습니다. 전북대 농어촌 학생 전형이나 기회 균등 전형은 5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섰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별로 마감 3시간 전에 발표하는 경쟁률을 고려해야 하지만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경쟁률이 낮다 하여 최종 경쟁률이 낮을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무작정 그때까지의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정시 선발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주요 변수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에 비해서 수시 합격 포기율이 크게 줄어 정시 모집 인원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에서 학과별 선발 인원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별로 마감 시각이 다른 점도 지원생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대는 내일 오후 5시, 전북대와 원광대 등 5개 학교는 오후 6시에, 우석대와 한일장신대는 오후 7시까지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새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오늘 광주에서 단배식을 경험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로 선거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 오는 8일까지 인사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할 계획이어서 연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기부천사로 통하는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가 최근 익산시에 저소득 지원 성금 365만 원을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은 지난 한 해 매일 10,000원씩 모아 마련했으며 김 씨는 7년 전인 지난 2012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경제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를 방문해 20개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임용고시 1차 합격자 발표일인 오늘 도교육청 홈페이지가 마비돼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 항의가 이어졌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중단됐던 병의원의 치매 무료 검진이 재개됩니다. 올해부터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뿐 아니라 관내 30여 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도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 서울 장학숙인 풍남학사는 입사생 88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보호자가 1년 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돼 있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무주군 사랑의 열매 봉사단이 251만 6,880원 보내왔습니다.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387명과 IT 아웃소싱 용역 근로자 등 467명을 1월 1일부로 공단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또는 용역 근로자를 포함하면 비정규직 1,231명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부터 5군데 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지만 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빠져 아쉽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송 의장은 오는 16일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청문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북에서도 첫 여성 소방정이 탄생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김광수 전주 완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백승기 소방본부 예방지도팀장, 전미희 소방본부 구급팀장을 소방서장급인 지방소방정에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미희 구급팀장은 전북소방본부 창설 이후 첫 여성 소방정이 됐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70여 중소업체를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석재와 섬유, 여성 관련 향토기업 70여 곳에 작업 환경과 복지 개선에 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실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산 악취를 잡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전라북도는 김제 용지 축산시설의 악취를 낮추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시설 15곳에 축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축산 농가와 행정기관을 연결한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악취 발생 상황을 파악하는 체계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부안 위도 앞바다에 기름띠가 형성돼 방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해양경찰과 부안군은 위도 벌금 해수욕장과 진리 앞바다에 떠내려온 1km가량의 기름띠를 흡착포를 이용해 걷어내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기름띠는 지난달 25일 충남 보령 해상에서 좌초된 예인선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 배출시설 23곳을 적발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환경오염 배출시설 17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3%인 23곳에서 위반 사항이 나왔습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와 부적정 운영 3건, 무단 방류 2건, 배출 허용 기준 초과 4건 등으로 해당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